안녕하십니까. 레드펜 소프트웨어 자인찬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수요자 관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리스크 및 대응 이슈입니다. 저는 그 주제에 맞게 수요자 관점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소프트웨어 공급망 리스크란 무엇이고, 수요자 관점 공급망 보안에서 나서는 문제와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자 관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생태계 강화를 위한 수요 기업 및 정부 관계기관에 대한 제언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관점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수요자 관점이라는 명칭에 집착하는지 그 시간을 거슬러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습니다. 솔라인즈 공격, 로그포제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을 위해 행정명령까지 발동되었지만 그 당시 국내 고객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미국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인듀어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태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아래 따라 3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디벨로퍼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9월에는 가이드라인 for suppliers 그리고 10월에는 가이드라인 for customers를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 레드펜 소프트는 그 당시 한참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분야가 바로 이 가이드라인 for customer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금 기업 고객을 만나서 가이드라인 for customer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대체로 동의하셨지만 해당 금융고객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 IT부 업무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개발자이고 공급자고 운영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나 SI 사업자를 평가하고 도입된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스터머라는 단어는 금융 소비자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업의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태계 정의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보유하는 조직 및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고유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여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획득 방식 및 소스 코드 보유 여부에 따라 퍼스트 파티 소프트웨어, 세컨드 파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로 구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융기업은 세 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 보면 디벨로퍼, 서플라이어, 커스터머의 가이드라인 규정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로 SI 개발을 통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서플라이어와 커스터머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RP 등 상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의존하는 다수 기업은 커스터머의 아래날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한 커스터머 관점 혹은 운영자 관점이라는 명칭 대신에 수요자 관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드파티 상용 소프트웨어 및 세컨파티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모든 기업으로 특히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대국민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 기반 핵심 시설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발생 시 사회적 파장과 피해가 막대한 기업 및 기관도 해당됩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는 국방 인프라와 방산 및 하이테크 기업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CISO 및 소프트웨어 획득 과정의 담당자, 소프트웨어 배포 및 패치 유저 보수 담당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보안 조치가 바로 수요자 관점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라고 정의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관점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제기되는 리스크 유형과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발표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급망 전반이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스크는 위협과 취약점으로 크게 구분되며 두 가지 모두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는 적대적 위협과 내부 취약점 및 통제에 주목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도를 가진 공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국가 안보와 기업의 평판 및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전사적인 전략, 정책, 이행 계획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레드펜 소프트는 2023년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공격들은 그 공격의 배후 및 주요 공격 기법이 밝혀진 것들이며 밝혀지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팩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급망 공격의 배후에는 금융 및 스파이 목적을 가진 국가가 후원하는 APT 해킹 그룹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과 중국 후원 APT 그룹이 활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업데이트 가로채기, 제로데이 취약점, 오픈소스 취약점 및 손상된 인증서 악용 등을 주요 공격 기법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주요 공격 대상 소프트웨어는 보안 전용 소프트웨어,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협업 관리 소프트웨어 등 기업망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분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이 중 80%를 북한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APT 해킹 그룹은 최근 각 그룹 고유 표적 활동 및 그룹 간 기술 공유를 통해 2023년 국내외에 다수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소기업 담당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자금과 조직력을 갖고 있는 애드버서리, 즉 우리가 상대할 적에 대한 인식입니다. 둘째, 그들은 타겟을 설정한 이후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우리와 신뢰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밴드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최신 공격 사례를 보면 기존의 경계 기반 탐지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공격 기법에는 새로운 방어 기술을 더한 레이어드 디펜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저희 레드펜 소프트는 2023년 발생한 전 세계 주요 사이버 공격을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과의 연관성 관점에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첫째, 클라우드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공격 표면으로 급부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SaaS 기반의 전세계 넘버원 계정관리 솔루션 업체인 옥타가 침해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옥타의 침해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기술 기업으로 연쇄적인 공급망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랜섬웨어를 추가한 파상적인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 무베이 공급망 공격은 2023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가장 피해가 큰 공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600개 기업 대상 7,720만 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새로운 진입 포인트로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즉 비즈니스 하층 메일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벤더의 메일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벤더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공격도 이스라엘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웹에서 자격증명의 판매를 일삼는 이니셜 억세스 브로커들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 억세스 자격증명은 점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들은 더 높은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서 주로 악용되는 코드 사인 인증서의 경우 다크웹에서 700에서 1900달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T 유지보수 업체 등 관리되고 있지 않은 타사의 위협이 내부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올해 발표된 버라이즌 데이터 브리치 리포트에 의하면 데이터 유출 사고의 15%는 안전하지 않은 제3자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해킹된 IT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주요 유수 조선업체 대상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사스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업체가 공격을 당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약 165개 업체의 피해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요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리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관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제기되는 기술과 대응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범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및 데이터 소스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들 각 S범은 그 데이터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출력도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시사에서는 이를 디자인 S범, 소스 S범, 빌드 S범 및 어널라이즈드 S범, 디플로이드 S범, 런타임 S범이라는 6개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소스, 빌드 S범은 소스 코드를 데이터 소스로 하는 반면 어널라이즈, 디플로이드, 런타임 S범은 바이너리 기반의 S범을 형성합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S범은 생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SCA 툴이라 일컬어지는 개발 단계 오픈소스 분석 도구를 이용한 S범이 바로 소스범에 해당합니다. 빌드 S범은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개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S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CI/CD 프로세스 구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널라이즈드 S범은 개발 환경 없이도 소프트웨어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과 다른 유형의 S범을 교차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가교 교실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환경에 실제 설치된 데이터 소스에 기반한 S범이 바로 디플로이드 S범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실제 시스템이 실행 중일 때 사용 중인 컴포넌트를 식별하는 런타임 S범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리스크는 바로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취약점 이슈입니다. 나머지 컴포넌트는 그래도 개발자들의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들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벤더가 작성한 독점 컴포넌트가 있고 웹에서 OEM으로 받아오는 서드파티 컴포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증서 및 네트워킹 IP 등 제반 아티팩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용 소프트웨어 등을 바이너리 기반 SCA 도구를 통해 오픈소스를 통해 얻는 결과는 오픈소스 S범이라 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S범으로 생성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반입할 때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으나 더 큰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담당자들에게 개별 전달되고 분산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행의 경기 기반 탐지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내용에 필요한 S범 데이터도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정보도 그리고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반입 및 검증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자산으로서 소프트웨어 반입에 대한 이력 및 취약점 대응과 조치에 대한 이력을 리파지토리화해야 하고 S범 기반의 레이어 디펜스 전략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26,000개 이상의 CV가 발견되었습니다. CVSS 스코어가 높다고 무조건 익스플로이 가능성과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대응에서 우선순위 지정은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슈로 다가오게 됩니다. KEV는 Known Exploited Vulnerability 준말로 우리말로는 알려진 악용된 취약점이란 뜻입니다. 미국의 시사가 관리하는 Must Patch 리스트로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시사에서 KV 카탈로그에 등록된 취약점은 2주 이내 반드시 패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비트사이트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 기업의 60%가 일주일마다 평균 1개의 케이블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V는 Highly Exploitable Vulnerability 준말로서 국제 보안 사고 대응 포럼에서 30일 내 익스플로이트의 가능성에 대한 계산 공식인 Exploit Prediction Score 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범용 소프트웨어에서 탐지된 CV를 KV, HV와 매핑한 예제입니다. 금융보안 인증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예제인데 이미 오래전에 분석된 샘플이라 이제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 921개의 CV가 탐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중 심각도 기준 크리티컬이 171개, 하이가 334개로 나옵니다. 담당자로서는 난감할 노릇입니다. 이때 921개 중에 KV가 7개, HV가 26개 매핑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33개의 취약점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수요자 관점 소프트웨어 공방 대응을 위해 수요기업 및 정부기관에 바라는 제안입니다. 첫째, 수요자 관점에서 반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S보험 기반 리포지토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S보험 리포지토리를 통해 지금까지 부족했거나 불가능했던 4가지 측면에서 보안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최초 획득 시 S보험에 기반하여 공급사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패치, 유지보수 시에는 의심 및 위험 요인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취약점 및 라이선스 이슈 관리를 자동화하고 취약점 조치에 대한 이력을 목록화할 수 있으며 제2의 로그4j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지원합니다. 셋째, 버전 기준의 소프트웨어 관리를 컴포넌트 레벨로 세분화하여 보안 관점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수행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사고 발생 시 특정 구성 요소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확인하여 사고 영향 범위를 분석하고 규제 당국이나 고객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스 활용에 등의 일부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 관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S보험 생성 및 무결성 검증을 마친 후 다시금 망령기를 타고 기업 내부망으로 이동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므로 기존 인프라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만약 수요자 관점에서 사스 환경의 S보험 도구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암호화 저장 및 MFA 구현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S보험 데이터마저 기업 내부에 두고 싶어하는 기업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때 제안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아키텍처입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취약점 DB는 사스에 위치하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추출 엔진과 S보험 리포지토리는 기업의 DMZ 방화벽 안쪽에 위치하여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리얼타임 업데이트를 보장받게 됩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취약점들이 쏟아지고 있고 기존에 발견된 취약점도 심각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한 로컬 내부망에 위치한 온프라미스 환경의 구축은 빨라야 한 달에 한 번 수동으로 수시간의 DB 업데이트를 매번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축 방식은 OT망 등 일방향으로 완전히 단절된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미국에서 2514-028 행정명령이 발등된 이후 가장 먼저 수행된 작업 중 하나는 바로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11개 카테고리에 36 타입의 소프트웨어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운영에서 제기되는 5가지 시큐리티 미저먼트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로데이 익스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운영되는 중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로스트 관점의 보안 운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MFA 구현, 암호화 저장, 자산 및 패치 관리, 이벤트 로깅 및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 훈련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학계 및 사이버 보안 정부 관계기관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과기부, 국정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소프트웨어 공방 보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일인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힘쓰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제 버전 2를 준비할 때입니다.
사이버 위협 정보의 선진화된 공유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생태계 이해관계자별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 기준 발행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교육 훈련 체계 마련 등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공급망국이 타겟되고 있는 중요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 벤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적인 준비와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S범 제출만을 강제하게 되면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벤더에 대한 공격 표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벤더 리스크 설문 시스템을 통해 서로가 경쟁적으로 자구적인 대비책 마련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